자, 이번에는 노인의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울증, 치매 이런 부분은 노인 간호에서 노인 문제에서 잘 빈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 쭉 훑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노인의 우울증은 앞부분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요, 노인의 우울증은 가장 흔한 기능적 정신적 질환이다. 두 번째 2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2번에 보시면 자,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노인의 우울증은 가장 기능적 정신적 질환이다. 이 말 맞는 말입니다. 가장 흔한 거다. 우울증. 그리고 이거는 2번에 보시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노인의 우울증은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노인의 우울증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다. 그러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3번. 노인의 우울증은 남자, 여자 중에서 누가 더 많다? 그래도 어쨌든 요즘에 여성들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남자가 사회활동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여성이 더 우울증이 심하다.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이 있으면 실버타운에도 막 이렇게 막 지내고 사람들하고 만나 이렇게 하잖아. 돈이 없으면 여러분 나갈 수도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뭐 사러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하지. 그죠? 그래서 저소득자에게 우울증이 많더라. 그리고 또 배우자랑 막 물고 뜯고 싸우더라도 누군가가 있어서 말을 하는 거랑 아무도 없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우울증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증상은 어떻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외우지 않고 여러분 정서적인 면, 신체적인 면, 인지적인 면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서적인 면 안절부절하고 흥미가 없고 그냥 눈물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햇빛에서 밝은 곳에 내가 있어도 눈물이 그냥 줄 흐르는 거야. 눈물이 나고 자신감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에도요, 수면 장애가 생겨. 이때 수면 장애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양극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경우는 잠을 못 자요. 또 어떤 경우는요, 잠만 자요. 그래서 잠만 자는 것도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울증이고, 날밤을 새는 것도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 생기는 거, 그리고 평소에는 해내던 일도 의욕도 없고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수행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식욕도 없어요. 그리고 인지적인 부분에서도 자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사이트 같은 거 자꾸 찾아보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자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들고 나이 들면 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5번 중요합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조심하세요. 예방이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법이다.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다. 안 생기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생기면 이거는 질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6번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그거 왜 자꾸 그런 생각해? 극복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좋다. X예요, 여러분.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거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약 먹으라고요. 정신력으로 극복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노인의 우울증이 오면 기억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억장애. 그럼 이때 기억장애는 어떤 기억을 좀 제대로 못한다? 우리가 최근 거 있죠. 여러분 지금 공부한 거로 친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한 거 이런 거 기억 잘 못해. 그리고 조금 전에 뭔가 들은 거 이런 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자꾸 까먹는 거, 이런 기억을 전진성 기억장애라고 합니다. 전진성 기억장애. 이거는 최근 거, 쉽게 말하면 새로운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기억 못하는 거. 그러면 옛날에 내가 10원 빌려주고 100원 빌려준 거 안 갚았고 내 돈 땡가 먹은 거 기억 노인들 잘해요, 못해요? 잘하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장기 기억은 증가해요. 장기 기억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단기 기억은 감소해요. 짤막짤막한 거, 최근 거 이런 거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을 때도 이런 기억적인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똑같이 동반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학대는
노인 학대를 누가 발견했어요. 그럼 반드시 가족 일이니까 넘기면 안 되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만약에 이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그랬죠. 그럼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경찰서를 말하는 거겠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 그 말입니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이때 노인의 학대는 어떤 것 등이 학대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그 말인 거죠. 자, 첫 번째, 자, 신체적으로 막 아프게 하고 장애를 주고 이거는 무슨 학대예요? 적으셔야 되겠죠? 신체적 학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 욕을 한다든지 막 나가서 뒤져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뭐 말을 걸지 않는 거, 그죠? 이게 투명 인간 취급하고 이런 거 있죠. 대답 안 하고 애미야 부른데도 대답 안 하고 이런 거는 무슨 학대다? 언어 정서적 학대죠. 그래서 언어 하니까 욕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말을 걸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는 정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 정서적 학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어 표현이나 행위를 했어. 그런 건 뭐예요? 성적 학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또 허락 없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랬어요. 그건 뭐예요? 재정적 학대라고 했었죠. 재정적 학대.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방임이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자, 방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방치하는 거야. 방치하는 거. 그러면 해줘야 될 거를 제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의식주, 먹을 거 주고 입힐 거 주고 자는 거 해줘야 되겠죠.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는 거야. 또는 아픈데 병원에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의료 이런 거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불결하거나 위험한 곳에 그냥 방치하는 거야. 막 노인분들 그냥 길에서 앵벌이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다? 방임입니다. 그래서 방임은 기본적인 걸 제공 안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의식주 이런 거가 방임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방임은 아동학대에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6번에 자기 방임은 아동한테 없어요. 노인한테만 있어. 그래서 나한테 며느리가 또는 자식들이 막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때리고 또는 대답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거실에 나도 TV 보려고 나왔더니 전부 다 가족들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 내가 나오자마자.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거죠. 문 잠그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죽자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를 스스로 내려놓는 거지. 나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죽기만 생각하고. 그게 바로 뭐다? 자기 방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 스스로 그 말 들어갈 거야.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약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안 차려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안 먹는 거죠. 이거는 자기 방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떼어놓는다든지 방치한다든지 또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없어져 버린다든지 이 말은 뭐예요? 버린 거지. 그걸 뭐라 그래요? 유기라고 하겠죠. 유기. 그래서 7번에 유기까지 아동학대에 들어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한번 봐주실 거. 그 다음에 밑에 아까 했던 부분인데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치매 노인 간호죠. 치매 노인 간호. 자, 치매 노인 간호는 전체적으로 우울증과 함께 치매 중요하다고 금방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부터 여러분 쭉 있어요. 자, 치매 환자들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치매는요, 자꾸 변화가 많은 거 좋지 않아요. 변화를 많이 주는 거.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치매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 이런 거 좋지 않아. 우리 엄마 새로운 곳에 자꾸 데려가고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다고요. 그리고 갑자기 주위 환경을 바꾸는 것도 치매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게 좋습니까? 늘 똑같은 거예요. 늘 일정한 장소, 늘 일정하게 산책하는 거리, 늘 일정하게 이 시간에 뭐하고 이 시간에 뭐하고 이런 거가 좋아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5번에도 보면 습관적으로 해오던 거 있죠. 이런 일을 하는 게 좋아.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 이런 게 하는 게 좋다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자 자꾸 치매 어르신이 밖으로 자꾸 나간다고 막 묶어둔다든지 또는 심리적으로 막 어휴 하면서 막 이렇게 압박 주는 거 좋다 안 좋다? 안 좋겠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치매는 어쨌든 간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욕 같은 것도 너무 복잡스럽게 시키지 마. 그래서 목욕 같은 것도 그냥 간단하게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또 혼자 두면 위험하겠죠. 혼자 두지 말고, 또 상황에 따라서 치매 자체가 애기가 된다니까요. 애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애들 중에서 물 하면 막 싫어하잖아. 똑같다고. 그래서 물에 거부감을 보이면 어떡할까요? 우리 애들 물에 거부감 보이면은 손 넣어서 먼저 놀게 하지. 똑같이 물에 손을 넣어서 친숙하게 해주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옷을 입을 때 막 안 입으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때 막 입혀주고 강제로 입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한 혼자 입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서서 입으면 아까 어땠어요? 다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앉아서 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었을 때 치매가 생기면 뭔가 의심증이 생기거든. 의심증, 뭔가 저게 독을 탔을 것 같고 나를 죽이려고 할고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할 때 독약 넣었다고 자꾸 의심을 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 보셨죠? 그럼 어떻게 알아? 증명해 보이는 거야. 내가 먹어보는 거예요. 그럼 먹어보고 본인도 먹게 하라 이 말이에요. 9번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 10번에 보면은 치매가 있으면 행동 자체가 인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급 흥분도 잘해. 그러다 보면은 뭔가 또 던질 수도 있고, 또는 손에 쥐는 힘이 약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유리로 된 그릇보다는요 플라스틱이 좋아. 색깔이 있는 좀 알록달록한 빨강색 이런 그릇 있죠. 색깔 있는 플라스틱 그릇이 좋고, 접시보다는 이렇게 대접 같은 거 있죠. 그런 형태가 더 좋다. 접시 같은데 흘리잖아요. 그런 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도 배설, 자꾸 실수하겠죠. 대소변 실금하고 실수하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아휴 하고 한숨을 쉬고 막 눈빛으로 모든 걸 보내고 막 레이저를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지 말 것 그 말입니다. 잠시 말은 쉽지, 그죠? 참 어렵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자 치매의 특징 중에서 밤이 되면 있죠. 이때 밤이 깊은 밤 말고 해가 질 때쯤 됐을 때, 그럼 해가 진다면 우리가 석양이 진다 이런 말하죠. 그때가 되면요 자꾸 왔다 갔다 안정을 못하고 막 불안해해. 그래서 왔다 갔다 어슬렁거리고 막 지갑도 열었던 거 또 열고 열었던 거 또 열고 막 이렇게 행동해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석양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석양증후군. 이거는 언제? 석양 해질녘만 되면은 자꾸 안정을 못하고 왔다 갔다 이런 거요. 석양증후군이라 그래요. 그럼 이때 어떡할까요? 어두워만 지면 그러니까 방을 좀 밝게 하자고. 밝게 하고, 그리고 혼자 두지 말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뭔가 관심을 딴 데로 좀 쏠리게 하는 게 나으니까 좋아하는 평소에 활동이 있다면 함께 하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면 같이 크레파스 들고 그림 그리자 하면은 좀 낫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 13번에 보시면 배회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뭔가 산책 코스라든지 집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코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에 집안에서는 배회 코스를 만들더라 이렇게 놨죠. 집이 넓어야 만들지 뭐 집 안 넓으면 뭐 여기서 여기고 똑같을 건데 배회 코스를 어쨌든 만들어라. 그리고 너무 어둡게도 하지 말고 조용하지 않게 해줘라. 그리고 관심을 돌려줘라. 그리고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라 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일거리를 줘라. 되셨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뒤에 넘겨서 보시면 자
자, 그리고 자꾸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출입문은 어떡할까요? 출입문은 잠궈라. 출입문은 잠궈라.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을 자꾸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분위기를 좀 바꾸는 거죠. 관심을 좀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래 같이 부를까요? 또는 좋아하는 음식 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도움된다. 그 다음에 운동, 산책을 할 때도 변화를 자주 주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심, 망상 많다고 그랬죠. 자, 의심도 잘하고 망상도 많아.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을 막 의심하면 함께 찾아봐라 이런 문제 있었죠. 그리고 미리 같은 물건을 하나 그냥 준비해놔라. 자꾸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막 또 쏠려가지고 그쪽에 꽂혀가지고 계속 같은 말하고 하니까 같은 물건을 준비하라. 그 다음 의사소통할 때도 조심,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하고 간단 명료하게 하고 반복해서 말해주고, 왜냐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또 짧은 언어를 쓰라. 길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안 돼. 짧게 손 씻으세요, 식사하세요 이렇게만 끊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하라. 본인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18번에 보면 야간 선망이라고 돼 있죠. 이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해질녘만 되면 안절부절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석양 증후군이라고 그랬죠. 근데 치매 환자들이요, 언제 되게 근무할 때 근무번을 하면 힘드냐면요, 나이트번 때 힘들어. 나이트번은 깊은 밤이죠. 깊은 밤만 되면 환자가 평소에 낮에는 안 그랬는데 막 좀 이렇게 성격이 달라져. 그래서 막 괴팍해져서 막 소리도 잘 지르고 야 하고 소리도 잘 지르고 뭐 기저귀 하고 있는 기저귀도 확 빼가지고 막 던지고, 소변줄 폴리하고 있는 것도 막 빼버리고, 수액 맞고 있는 것도 빼버리고 하면서 막 내려오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밤만 되면 성격이 좀 난폭해지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야간 선망이라고 합니다. 해질녘만 되면 안절부절하고 이런 거는 뭐였어요? 석양 증후군. 깊은 밤만 되면 성격이 좀 난폭해지고 거칠어지는 건 뭐라고요? 야간 선망이라고 합니다. 자, 치매의 특징들입니다. 봐주실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치매 안심센터라고 돼 있죠.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이런 업무를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눈도장으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노인의 수면 교육입니다. 중요합니다. 노인의 수면. 아까 노인의 수면에서 큰 특징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깊은 숙면을 취하는 비렘 시간이 짧아진다 그랬죠. 그리고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 했었죠. 그래서 이때 밤에 잠을 잘 자게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잠자기 전에 운동하면은요, 잠이 오히려 안 와. 그래서 우리가 더워서 잠을 잘 못 자니까 밤늦게 헬스를 하고 잠들면 잠이 잘 들겠다 싶은데 너무 피곤하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운동하는 거는 금지예요. 그리고 밤에 새벽까지 날밤 샜으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때 못 일어난다고 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고 하면은 악순환이 반복돼.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정한 아침 시간이 깨게 만들어야 돼. 잠을 못 자서 해롱해롱 하더라도. 그리고 낮에 또 자려고 하겠죠. 낮잠 자지 마게 해야 돼. 그리고 막 데리고 산책도 하고 다니는 거죠. 활동도 하고. 낮잠 자지 말아야 돼. 그래야 밤에 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잠이 올 때만 침실에 누워라 라고 했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으면 더 잠 안 오죠. 그래서 잠이 올 때만 침실에 누워라. 그리고 자기 전에 소변을 봐라. 왜? 자다가 소변 마려워서 일어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시끄러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사지 같은 거 해주면 릴렉스 돼서 잠이 잘 오겠다. 그리고 조명은 밝게 하면 안 되고 간접 조명을 하라. 마지막 거 조심하세요. 배가 고파서 만약에 환자가 잠이 안 온다면 그냥 뭘 이 시간에 드셔야 하고 자요 하면은 오히려 잠을 더 못 자. 그래서 어떡한다? 아예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배고픔을 조금 완화시킨 다음에 잠드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노인간호 여러분, 여러분이 표시해둔 부분 빨리빨리 한번 스킵하면서 봐주십시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빨리 한번 보세요.